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남편이 일하는 식당 일을 돕다가 가게를 차리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소처럼 일만 하면서 남편에게 평생 이용당할 뻔했었던 제가 다행히 얼마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자신만의 가게를 꾸리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보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네요.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아가. 나다 시엠이 준현이가 요즘 손목이 안 좋다던데 넌 요즘 집에서 쉬고만 있다며? 주부 일도 좋지만 남편이 아프다는데 식당 일을 좀 도와야 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주부 일 한다는 핑계로 탱자탱자 놀기만 할 거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애시당초 저 직장일 잘하면서 맞벌이 하고 있었는데 관두고 경력 단절되게 한 거 그이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 경력 이어가게 해주겠다는 거 아냐? 식당 일 도와 국밥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면 얼마나 하루하루 보람차겠어? 긴 말할 것 없고 너 내일부터 당장 일하도록 해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일이라도 바지런히 해야 할 거 아냐? 어머님, 그럼 식당일 하게 되면 집안일은 그이도 반반씩 거드는 건가요? 그이 식당도 건성으로 운영하면서 돈도 제대로 안 갖다 주면서 돈 번다고 집에선 손 하나 까딱 안 하거든요. 부부 사이의 일을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나한테 일러 바치고 있니? 그런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정하도록 해라. 나는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간에 내일부터 당장 일 안 하면 혼날 줄 알고. 알겠어?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운영하던 돼지국밥 집을 물려받았지만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 그런지 식당의 벌이가 영 시원찮았죠. 하지만 저는 기왕 일을 하기로 시작한 것 제대로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아버님이 오랫동안 쌓아왔던 인맥들이며 가게에 물려오던 레시피 등을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을 따라 돼지국밥을 만들 때만 해도 서툴던 저였지만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나 30대 중반에 접어들자 일에 완숙함이 생기더군요. 식당도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런 번창이 본인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내가 분명히 아침마다 내 밥 차려놓고 가라고 그랬지. 가게 일을 하면 너가 얼마나 한다고 서방님 밥도 안 차리고 일을 하러 가냐? 지금 시위하는 거야? 당신이 가게 일 나 1인분도 못한다고 해서 나 그동안 열심히 일 배우고 가게 성공시키는데 기여했어. 그런데 계속 일 서툴다는 핑계로 집안일 나한테 몰아주는 거 더 이상은 못 참아. 못 참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닥치고 앞으로 기본적인 건 하라고. 설거지며 청소며 아침 저녁 차리는 거 나도 이제 힘들다고. 손님들한테 좋은 국물 대접하려면 24시간 고기 삶고 계속 잡내 날아갈 수 있도록 신경도 써줘야 하잖아. 그런데 그거 나한테 다 감당시키고 당신은 솔직히 하는 게 뭐야? 대충 시판하는 거 사서 쓰자니까 너가 고집을 부려놓고 왜 날 탓하는데? 요즘 손님들 입맛 예전이랑은 달라서 대충대충 하면 안 돼. 당신이 꽤 부리고 요령 피우는 거 사람들 입으로 다 알아.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더 쓰게 해주든가. 알겠다. 그럼 직원 더 고용하면 되는 거지? 쥐꼬리만한 가게인데 그거 좀 일한다고 더럽게 생색이네. 직원 쓰는 건 좋은데 당신 사람 볼 줄 모르잖아. 나도 같이 뽑았으면 좋겠어. 개소리도 좀 작작해라. 사장이 나고 하늘 같은 남편이 나야. 어디 일개 직원의 여편네가 직원 뽑는 일에 나서려고 들어? 너 요리 좀 한다는 말 듣고 손맛 칭찬 받으니까 아주 나랑 맘먹으려고 드는구나. 맘먹으려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함께 할 사람이니까 그렇지. 솔직히 가게 일 거의 거들지도 않는 당신보다야 내가 직원이랑 더 오래 보지 않겠어? 좋게 봐도 너는 당장 해야 할 일을 잘하는 타입인 거고 나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인 거고. 자꾸 헛소리하지 말고 집에 와서 밥이나 차려놔. 남편은 가게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권한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요리를 만든다거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능력도 전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뽑는 직원이라고 멀쩡할 리가 없었죠. 기껏 뽑아놓은 미정이라는 이름의 직원은 얼굴은 반반한데 일주변은 없고 틱틱거리는 성격의 소유자라서 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여보, 미정씨가 손님한테 서빙하다가 또 국밥 쏟고 난리 났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미정씨 손목 연약하니까 서빙 같은 거 많이 담겼다 싶으면 너가 하라고. 누가 고용된 직원이고 사장인지 모르겠네. 그럴 거면 사람을 돈 주고 왜 써? 야, 입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 국밥집 사장은 나고 너는 그냥 사장 마누라에 불과한 사람이야. 자꾸 사장 행세하려고 들지도 말고 미정씨한테 괜히 갑질하지 마. 나이도 먹을 만큼 처먹은 여편네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신 설마 지금 미정씨 편드는 거야? 나는 당연히 윗사람으로서 할 만한 말을 한 건데? 가게도 잘 되고 얼굴 보고 오는 손님들도 많아. 그런 것까지 일하는 능력으로 치자면 우리한테 충분히 과분한 사람이야. 괜히 핍박하다가 다른 가게 가봤자 너나 나나 손해라고. 그럴 거면 차라리 모델을 뽑지 그랬어? 아니, 종업원으로서 식당 일을 하게 할 거면 적어도 기본은 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거 아냐. 그게 안 되면 기본은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고. 하여튼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책임지고 사람 만들어 놔. 내가 뭐 어떻게 하라고. 미정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니까. 당신이 사장이라며. 그럼 나한테 사장 자리 주든가. 아, 알겠으니까 좀 다물어봐. 내가 그럼 잘 타일러 볼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책임지고 일 잘하게 만들어 놔야 해. 가게 날마다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데 직원을 하나 더 쓰든지 할 거 아니면 미정 씨가 적어도 한 사람 몫은 해줘야 한다고. 맨날 사람들한테 실수하고 오히려 일거리를 만드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 실수하는 거 나도 수습하고 있어. 그리고 너 처음에 일 배울 때부터 잘했냐? 너도 실수하면서 배워놓고 이제 좀 짬 찼다고 왜 사람을 갈구고 그래? 남편은 뽑은 직원이 이쁘다는 이유로 대놓고 편을 드는데 참 꼴 보기 싫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절 만류하는 남편이 결국 미정 씨의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미정 씨의 교육을 맡은 며칠 동안 몸이 아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준현이는 언제쯤 온다니. 내가 이렇게 골골거리며 죽어가는데 애미 얼굴을 한번 보러 오질 않는구나. 아이고, 내 허리야. 허리가 아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구나. 허리 삐끗하신 거 의사분 말 들어보니까 며칠 정양하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했어요. 당분간은 제가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신경 써드릴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상심이고 뭐고 준현이는 뭐 하냐고 물었잖아. 왜 너는 이제 곧 나이 40이 다 될 애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이는 최근에 고용한 직원 교육하랴, 식당 운영하랴 정신이 없네요. 남편한테는 제가 따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꼭 보고 싶어 한다고. 내가 연락을 하면 받지도 않고 엄마 귀찮아만 하는 아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자랐나 모르겠구나. 준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네 옆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어머님한테 불효하는 게 왜 제 잘못이에요. 애초에 어머님 병간호 도와주러 온 것도 저인데. 됐으니까 준현이한테 연락이나 하라고 해라. 아픈 시애미한테 이런저런 얘기 따지지 말고. 여보, 당신이 어머님 보러 한번 방문을 해야겠는데? 허리 아프실 분인데 당장 돌아가시기라도 할 것처럼 많이 힘들어하셔서 그래. 그럼 가게 일은 누가 하는데? 미정씨 교육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이 가게 일에 뭐 신경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영업 며칠 접든지 하고 어머님 보러 와. 아니면 내가 가게 맡을 테니까 당신이 어머님 잠시 병간해드리든지. 나 손목 안 좋아서 엄마 병간하면서 이것저것 시키는 거 할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 됐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 내가 엄마한테 따로 연락을 하든지 할게. 당신이 이렇게까지 직원 교육에 신경 써줘서 고맙긴 한데 한 번은 꼭 보러 와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지금 막 울고불고 내 탓하면서 난리도 아니셔. 알았다니까 왜 자꾸 사람이 질척거리고 그래. 너나 엄마나 사람 이렇게 짐 빠지게 하니까 짜증이 나서 내가 대화를 피하게 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본인들이 스스로를 좀 돌아보라고. 여기서 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와? 어머님이 당신 보고 싶다면서 나 탓하는데 사이에 낀 사람은 그럼 어쩌라고? 모르겠으니까 그쪽 일은 그쪽이 알아서 하세요. 남편에게 요청을 했지만 결국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병간하는 내내 온갖 잔소리며 징징거리는 소리며 욕을 받아주느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식당 일을 밤새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가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어머님을 병간하는 일은 남편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으니까 당신이 어머님 맡아. 차라리 가게 일이 수월하겠다 싶을 정도야. 이제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됐잖아. 가게에 오는 손님들은 미정 씨랑 내가 잘 처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나 잘 돌봐드려. 미정 씨도 당신도 가게 일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 걱정돼서 그러지. 단골 손님들, 나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맛 없어지면 컴플레인 바로 들어온다? 차라리 당신이 병간을 맡아. 내가 가게 일 하면서 미정 씨 교육할 테니까. 아, 사람 거참 했던 말 자꾸 하게 만드네. 짜증나게 되풀이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엄마 병간이나 하라고. 가게 일은 사장인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미정 씨랑 마찬가지로 일개 직원인 너는 내가 시키는 거나 잘하라고.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당신이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기나 하지. 가게 일 알면 얼마나 아는데? 국밥 뭐 그냥 대충 고기 푹 삶아내고 국물 진하게 우려낸 거에 고기 담아내면 끝 아냐. 너가 지금 좀 열심히 했다고 나 가르치려 드는 꼴 참아주는 것도 여기까지다. 아, 그래? 안 참아주면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지. 자꾸 남편 대단한 줄 모르고 기어드는 년 내가 왜 봐주겠냐? 기가 막힌다 정말. 당신 그게 나한테 지금 할 소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10년 넘도록 헌신해왔는데 이혼? 그러니까 앞으로 까불지 말고 말을 이쁘게 하라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있어. 이게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남편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던 저는 당장 가게로 가서 따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찾아가니 한창 운영이 되어야 할 가게는 진지게 셔터가 내려가 있더군요. 무슨 일인가 하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서 집으로 행선지를 틀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서 남편과 미정 씨가 함께 차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 따라갔던 저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둘 수 있었죠. 어머님, 남편이 교육 핑계 대면서 수상하다 싶더니 가게 직원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나한테 따지니? 네? 어머님, 지금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불륜이요, 불륜. 그이가 지금 가게에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요. 여기 증거 사진도 있어요. 솔직히 준현이처럼 능력 있는 남자면 불륜이건 뭐건 저지를 만하지 않니? 오히려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남편한테 감사하면서 봉사할 생각을 해라. 지금 허리 때문에 혹시 약을 드셨어요? 어머님이 영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셔서 그래요. 이게 시어머니를 아주 돌려가는구나. 내 정신은 멀쩡하다. 그리고 너가 하는 소리가 솔직히 괘씸하기도 하고. 괘씸하다뇨? 그이가 바람핀 걸 놓고 왜 절 괘씸해 하세요? 내가 말은 안 했었어도 그동안 준현이가 얼마나 고생한지 다 들어 알고 있다. 너 결혼하고 애도 못 낳은 주제에 집에서 처박혀서 뒹굴뒹굴 게으름만 부렸었던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러다가 이제 식당 일 좀 배웠다고 남편 잡아먹으려 들었잖니.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당장 머리채를 다 뽑아 놓으려다가 간신히 참았다. 와, 어머님은 제 얘기는 안 믿으시고 남편 얘기만 믿으시는 거예요? 날마다 꼬박꼬박 오첩 반찬 차리고 없는 생활비 쪼개가면서 친정에 돈 빌려가면서 남편 내조해왔는데
이런 얘기 들을 줄은 몰랐네요. 당장 지금 집에만 봐도 설거지하기 싫다고 식기 세척기며 로봇 청소기며 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너가 이게 게으르다는 증거 아니냐? 그거야 제가 가게 일 도우면서 집안일 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게 일도 손목 아프다면서 노는 사람인데요. 그런 기계 쓴다고 탓할 건 제가 아니라 가사 분담 안 해주는 남편 아닐까요? 하여튼 이렇게 나한테 대드는 꼴만 봐도 네가 얼마나 준현이를 버려놨는지 알겠구나. 그동안 너 며느리로 있는 동안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는데 아주 잘 됐구나. 이혼하고 이 집안에서 그냥 영영 꺼져 죽어라. 그럼 내가 당장 이 허리 아픈 것도 씻은 듯 나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님. 소원대로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는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음을 통보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마당이니 더는 이 집안에 헌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죠. 오랫동안 가게의 일을 무상으로 해왔던 것부터 식당의 번창에 대한 기여까지도 인정을 받은 덕분일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엮으면 그간 고생한 세월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보, 아니, 준현 씨, 우리 곧 있으면 이혼하잖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뭐 사과하고 싶은 말 없어? 그래도 산 세월이 있는데 안 좋게만 끝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아, 안 좋게 끝나기 싫은 사람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구나. 덕분에 나는 내가 벌어놓은 돈 다 위자료로 날리게 생겼네. 그건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잖아. 그렇게 비꼬기만 할 거면 나도 더는 이 얘기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 아니, 울 여보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네. 이혼할 마당이기는 하지만 내 상간녀한테 당신 그 요리 비법 좀 전수 좀 해줘라. 아침 저녁으로 차리는 밥이며 국밥집 맛의 비결이며 죄다 털어놓고 가. 뭐?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그게 할 소리야? 아니, 그래도 나 앞으로 너 매일 저주할 거거든. 그러다가 너 콱 죽어버리기라도 하면 요리는 그리워질 것 같아서 그래. 아, 그러셔? 그럼 내 레시피 잘 전수해 줄 테니까 받아 적기나 해. 아니, 됐어. 어차피 헤어질 마당이니까 이상한 소리나 짓거리겠지. 그냥 저주나 실컷 하고 너 죽으라고 매일매일 물 떠놓고 기원하련다. 정말로 레시피 알려줄 수 있는데? 국밥 맛있게 운영하려면 필요하지 않아? 소문 들어보니까 나 없는 며칠 동안 손님들 악평도 자자했던 모양이던데. 그럼 뭐 짓거리기나 해봐. 들어는 줄게. 24시간 푹 고기 끓이면서 잡내 날아갈 수 있게 하고 당신이 전에 하던 것처럼 오래된 고기 쓰지 않기. 당일 삶은 고기 내놓고 오래된 고기인 거 감추려고 괜히 미리 밑간해서 내놓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지켜도 맛있게 할 수 있을 거야. 뭔 또 대단한 소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요리 비법이라 이거냐? 요리는 정성 같은 고루한 소리를 마지막까지 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셨겠어. 나는 당신한테 헌신했던 세월이 마냥 후회되고 쓰레기 같지는 않더라. 당신 같은 인간 말 정도 대접한다고 매일 요리하고 연구하는 동안 가게 일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마인드를 많이 배우고 익히게 됐거든. 그러니 돈 내면서 맛있다고 해주는 손님들한테야 당연히 더 정성스럽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 너 잘나셨으니까 위자료 받은 돈으로 국밥집을 또 차리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뭐 가는 마당까지 짜증나게 만드네. 결국 남편과 이혼한 저는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대로 저만의 국밥집을 인근에 차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이미 소문난 자신의 가게를 이길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사람들에게 쏟는 정성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 법이더군요. 제 가게의 평판이 좋게 바뀌는가 싶더니 결국 남편의 가게는 망해버리고 말았죠. 가격을 낮추고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잘 나가는 가게의 레시피를 구매하기도 하는 등 남편 나름대로는 대응을 했었지만 게으른 미정씨와 남편의 천성이 문제의 근본이었던지라 처음부터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미안한데 나 가게 망해버리면 나만 보는 엄마가 너무 슬퍼하실 것 같거든. 그러지 말고 제발 다른 곳으로 가게 좀 옮겨주면 안 될까? 이혼한 마당에 여보는 무슨.
그리고 내가 안 옮겨도 어차피 당신 가게는 망하게 있을 거야. 국밥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요리 기본도 안 되어 있고 손님 대접도 할 줄 모르는데 안 망하고 백이겠어? 야,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부탁하는데 또 안 좋은 말 늘어놓는다 이거지? 왜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만 하냐, 넌? 바람핀 주제에 가게 망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렸구나. 이혼한 마누라한테까지 매달릴 정도로 힘든 마당에도 여전히 자존심은 세고. 내가 나중에 가게 열심히 운영해서 너 망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겁 안 나냐? 응, 전혀 겁 안 나. 당신 같은 사람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거든. 손목도 아프다면서 냄비 하나 안 드는 사람이 뭔 또 가게를 운영하겠어.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좀 도와달라고. 따지고 보면 너가 이렇게 가게 차리게 된 것도 내 아버지 덕분이고 내 기여도도 있는 거잖아. 요즘 엄마도 허리 아프다면서 쓰러지고 너랑 이혼한 거 왜 그랬냐고 나한테 난리 피우는데 좀 도와줘. 그런 헛소리는 미정 씨 교육할 때나 써먹으셔. 나한테 복수하려면 앞으로는 많이 열심히 해야 할 거야. 야, 그년 이미 내 돈 갖고 튀어버리고 없다고. 그러지 말고 제발 한 번만. 내가 이렇게 빈다. 응? 꺼져 미친 인간아. 여보. 그렇게 저는 남편과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가게 일에만 매진하고 있습니다. 헌신해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벗어나니 하루하루가 행복한 현재인데요. 앞으로도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이 행복한 시간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우씨 안녕. 안녕하세요 혜정씨. 오늘 깜짝 놀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사와서 취직한 회사에 서우씨가 다니고 있었다니. 그러게요. 저희는 5년 전에 남편이 정근 가게 되어서 이사 왔는데 같은 곳으로 혜정씨도 이사를 오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나도 남편 정근 때문에 왔어. 다만 우리 애는 학교가 달라서 같은 초등학교는 아니긴 해. 그렇군요. 뭐 하여튼 앞으로 같은 직장 동료로서 잘 부탁해.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다만 저기 왜? 저는 알바가 아니라 정직원의 직책이 주임이거든요. 응? 혜정씨의 직속 상사예요. 그래? 죄송해요. 딱히 제가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고 사내에서는 혜정씨 상사로서 대해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고 업무 내용에도 차이가 많아서요.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미리 얘기해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몰랐네. 뭔가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서우씨가 나보다 입사도 빨랐으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건 당연하지. 나도 앞으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려고. 네, 응원할게요. 뭐 서우씨도 정직원이 됐을 정도인데 나한테는 껌이겠지. 아, 저기 하여튼 잘 부탁해. 네, 잘 부탁드려요. 서우씨! 네, 혜정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머시기 프로젝트 말이야. 우리 부서에서는 서우씨랑 정 과장님이 멤버로 들어가고 정 과장님이 리더인 거지? 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 내용이 뭔데? 상품 개발이에요. 각 계층의 신규 시장 개척을 목표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컨셉트로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 뭔가 재밌어 보인다. 아직 한 달밖에 안 된 프로젝트예요. 그럼 아직 완전 초기 단계겠네? 네, 맞아요.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지긴 했는데 지금은 프로젝트 멤버가 각각 기획안을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다음 초에 첫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에요. 있잖아 서우씨. 그 프로젝트 말인데. 네? 나도 멤버로 들어가고 싶어. 네? 서우씨가 정 과장님한테 얘기 좀 해봐. 그건 좀 그래요. 아니 왜? 제가 그런 걸 정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지인으로서 추천한다고 하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회사에서는 공사를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게다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참가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그럼 나는 일을 잘 못한단 소리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업무도 아직 선배 직원들의 보조를 담당하고 계시는 단계라서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른 것 같아요. 서우씨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어느 쪽이 됐든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멤버를 뽑을 예정은 없고요.
애초에 저한테 멤버를 영입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죄송해요. 슬슬 남편 올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서우씨, 나야 정 과장. 잠깐 연락 되나?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끝났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급히 물어보고 싶은 거랑 상의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네, 지금 지하철이라서 연락 가능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럼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게. 알바 중에 혜정 씨라고 있잖아. 그 사람 서우 씨랑 원래 아는 사이야? 네? 혜정 씨가 그러더라고. 아, 네. 5년 전에 살던 지역에서 저희 아이랑 같은 유치원 다니는 아는 엄마예요. 여기서 다시 만난 건 우연이었고요. 아, 그랬던 거구만. 그렇다고 해도 특별히 친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그저 아이들이 서로 같은 유치원에 같은 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알고 지내던 정도의 관계예요. 다만 혜정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어요.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 사실은 혜정 씨가 상품 개발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거든. 그럼 과장님께 다이렉트로 말씀드렸다는 건가요? 맞아. 일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건 좋은 자세긴 하지만 말한 내용이 좀... 뭐라고 하셨는데요? 서우 씨는 일 처리를 깔끔히 하는 타입이 아니니까 그냥 저랑 일하는 게 더 효율이 높을 거예요. 혜정 씨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그렇다니까. 게다가 또 뭔가 있나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혜정 씨 남편이 있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기훈이에요. 여기로 이사 온 것도 남편분 정근 따라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치? 뭔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지금은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실은 프로젝트 mem버로 들어가게 해주면 데이트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 네? 물론 나는 거절했어. 나도 가정이 있는 몸이다 보니까. 정말이요? 혜정 씨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그래서 말인데 서우씨, 네. 실은 내일 부장님이랑 혜정 씨 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서우씨도 동석해줄 수 있나? 저 말인가요? 서우씨는 우리 부서에서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멤버잖아. 혜정 씨 직속 상사이기도 하니까 솔직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네, 그러신 거라면 알겠습니다. 서우 씨! 나 어쩌면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갈지도 몰라. 역시 정 과장님이 보는 눈이 있다니까. 안녕하세요, 혜정 씨. 네, 얘기 들었어요. 이번 발표에서 혜정 씨 기획안이 채택되면 정식 멤버로 들어가신다면서요? 맞아. 그럼 서둘러서 자료 만드셔야겠네요. 그거 말인데 내 것도 좀 부탁할게, 서우 씨. 네? 아니, 나는 지금 알바잖아. 이런 어려운 부분은 직원이 서우 씨가 해야지. 게다가 나는 다른 직원들 보조하고 하느라 바쁘거든? 다들 나한테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기획안은 혜정 씨 스스로 생각해서 자료를 만드셔야죠. 뭐? 기획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 배분할 때도 고려해 드릴 거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셔도 돼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혜정 씨 스스로의 힘으로 하세요. 당신 말이야. 전에 살던 곳에서 혼자 찌그러져 있을 때 먼저 말 걸어준 게 누구였는지 기억해? 저도 친구는 있었는데요. 내가 제일 친하게 어울려줬잖아. 아니요, 그건 됐고. 지금 서우 씨는 내 상사 아니야? 부하 업무에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잖아. 기획안 발표는 다른 얘기죠. 됐고, 나를 위해 딱딱 움직이는 걸로 옛날의 감사함을 표현하라고. 아니요, 전 그렇게 못 해드려요. 서우 씨, 너무한 거 아니야? 오늘 발표 자료 준비 아무것도 안 해놓다니. 심지어 사장님까지 참가한 회의였는데 창피해 죽는 줄 알았잖아.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당신 탓이야. 그건 아니죠, 혜정 씨. 뭐? 혜정 씨가 스스로 프로젝트 멤버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꺼내신 거고 발표 성공과 기획안 채택을 조건으로 걸었던 건 자료 작성을 포함해서 혜정 씨를 테스트해봤던 거예요. 테스트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아니, 그니까 서우 씨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나한테 신세 지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은혜를 갚을 기회를 줬던 거라고. 업무에 사적인 관계를 개입시키는 건 좀 아니죠. 게다가 죄송하지만 저는 딱히 혜정 씨랑 특별히 친했던 기억이 없네요. 뭐? 다른 엄마들처럼
함께 커피 마시거나 밥 한 번을 같이 먹었던 적도 없고요. 에? 커피, 밥? 아이 데리러 유치원에 갈 때 가끔 2, 3분 정도 얘기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분이 이혼하자고 하셔서 양육권을 빼앗기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행동하시면 곤란해요. 뭐? 자녀분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회사에서 성과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정직원이 되어 생활을 안정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애초에 불륜을 하시지를 말았어야죠. 아니, 그걸 어떻게... 며칠 전에 혜정씨 남편분이랑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때 혜정씨가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더라고요. 그때 남편분이 이것저것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 인간이 진짜... 뭐 그래도 상관없어. 나한테는 지금 정 과장님이 있거든. 네? 웬 정 과장님? 들어봐. 내가 프로젝트 멤버로 뽑아주면 데이트 해주겠다고 말했거든. 결국 서우씨 때문에 멤버로는 못 들어갔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랑 데이트하고 싶었을 테니까 만약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해도 문제없어. 정 과장님은 그런 조건에 넘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말만 안 하는 거지 본심은 또 아니라니까. 이번 건은 부장님 짓이에요. 뭐? 정 과장님이 혜정씨에 대해서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쓸만한 사람이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두거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지 라고 하시면서 테스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독신 남자들은 유부녀 꽤 좋아하지 않나? 과장님은 결혼하셨는데요? 뭐? 난 못 들었는데? 하여튼 발표 자료 작성을 전부 저한테 떠밀려고 한 건 이미 회사에 보고했어요. 안 돼! 윗분들이랑 잘 얘기해보세요. 혜정씨는 알바로 입사한 지 반년도 안 됐지만 여러 일로 여러 사실이 들통나 회사에 남기 어려워졌는지 그 다음 주에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혜정씨 남편분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바로 이혼하고 자녀분의 양육권은 남편분이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혜정씨는 이미 불륜 상대와는 관계가 끝난 상태여서 일단 시골 본가로 돌아갔는데 이번 소동으로 인해 부모님과 사이가 틀어져서 지금은 옆 동네에서 혼자 쓸쓸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분께 위자료 청구도 당했지만 성격이 그렇다 보니 일을 오래 하지도 못하고 참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제멋대로만 살면 결국 저렇게 되는가 봅니다. 주은씨 안녕.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안녕하세요 영희씨. 저한테 카톡을 하다니 희한하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주은씨 얼마 전부터 재택근무하게 됐다면서?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왜요? 그럼 우리 애 좀 봐줄 수 있지?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재택근무면 말 그대로 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애도 볼 수 있단 거잖아. 정말 다행이다. 아니요 잠깐만요. 집에 있다고는 해도 업무는 해야 하는걸요? 게다가 급히 마감해야 될 일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도 못 쉬고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도 집에는 있을 거 아니야. 어른도 없는 집에 애를 혼자 두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의 안심은 할 수 있겠네 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딱딱하게 나오지 말고. 딱딱하게 나오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집이라고 해도 공사 구분은 해야죠. 가족들한테도 양해를 구하고 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아이를 맡아가면서는 도저히 업무가 불가능해요. 아니, 그럼 무엇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야? 이럴 때야말로 집에 있다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지. 남의 아이를 맡는 게 어딜 봐서 재택근무의 이점인가요? 그럼 주은 씨가 이점으로 만들면 되겠네. 저한테는 아무런 이점이 되지 않는데요? 자꾸 그렇게 꽉 막히게 굴면 시대에 뒤처진다. 모르겠고 애를 맡는 건 곤란해요. 여튼 우리 애 2명 7시 반쯤에 주은 씨네 현관 앞에 두고 갔어. 이미 비행기도 탔으니까 알아서 잘 돌봐줘. 네? 저희 집에는 아무도 안 왔는데요? 어? 제가 7시 40분쯤에 집을 나왔는데 아무도 없던데요? 뭐? 거실에서 현관도 바로 보여서 모를 리가 없는데 정말 아무도 안 왔어요. 또 그런다. 애들한테 내가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놨는데. 아니 그리고 비행기를 타셨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알겠네. 애 봐주기 싫어서 집에 없는 척하고 나를 돌아오게 하려는 거구나? 아니에요. 재택근무한다고 좀 전에 말했었잖아. 자기가 한 말에는 책임을 져야지. 아, 우리 애들은 알레르기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여도 돼.
저 오늘은 거래처랑 미팅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재택근무라고 해도 회의나 고객사 방문 등으로 외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이 그런 날이고요. 어머, 그래? 그래도 연휴니까 누군가는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저희 애들은 친척집에 며칠 놀러 갔고 남편은 휴일 출근을 해서 집에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 집은 밤까지 아무도 없어요. 얼른 자녀분 데려가세요. 그렇게는 못하지. 왜요? 이미 비행기 탔다고 말했잖아.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 오늘부터 해외여행 좀 다녀오려고. 아니, 영희씨, 여튼 그런 줄 알고 주은씨는 얼른 업무 일정 변경하고 집으로 좀 돌아가 봐. 그렇게는 못해요. 시끄러우니까 전원 꺼둘게. 영희씨! 여보, 일하는 중에 미안해. 급한 일이 생겼어. 미안, 지금 전화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 일단 카톡으로 말해줘. 영희씨가 자기 애들을 우리 집 현관 앞에 두고 해외여행을 갔다나 봐. 뭔 소리래?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보고 애 좀 봐달라는 건가 봐. 그걸 왜 우리한테 부탁하는데? 내가 재택근무를 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들었나 봐. 집에 있다는 사실을 노렸나 보네. 그래도 오늘은 외출했다고 말했는데도 그럼 집에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 후로 쭉 연락이 안 돼. 근데 내가 집을 나가기 조금 전에 애들을 현관 앞에 두고 갔다는데 내가 아는 한 애들을 본 적 없단 말이야. 영희 씨라는 게 그 사람 말하는 거지? 유치원에서 목소리만 커서 다들 싫어한다는 그 애 엄마? 그래, 그 사람. 지금 거래처에 사정을 말해서 잠깐 기다려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2시간은 걸릴 거란 말이야. 옆집에 전화해서 우리 집 현관 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도 없대.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나? 잠깐만. 내가 영희 씨 남편이랑 연락을 해보면 되잖아. 에? 아, 맞다. 그랬었지. 일단 내가 해결해볼게. 알겠어. 귀찮겠지만 좀 부탁할게. 뭔가 얘기 나오면 연락할게. 5일 후. 주은씨 나왔어. 애를 맡아줘서 고마워. 아까 비행기에서 내렸고 지금 공항버스 탔어. 1시간이면 거기 도착할 거야. 안녕하세요, 영희씨. 자녀분들은 저희 집에 없어요. 뭐? 왜 그래? 나 그런 장난 싫어해. 그날 다시 돌아가서 계속 봐줬던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니 주은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아무리 남의 애라고 해도 흔쾌히 맡아줄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 아니요, 정말로 없어요. 오셔봤자 헛걸음만 하시는 거라고요. 뭐야? 설마 진짜로 없다는 거야? 네,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그대로 방치해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이상이라도 생겼으면 가만 안 둬! 자녀분들은 남편분과 함께 있을 텐데요? 뭐? 자녀분들이 아마 아빠랑 함께 연휴를 보냈을 거라고요. 아니, 왜? 남편은 연휴 첫날에만 휴일 출근하고 그 후로 쭉 시댁 식구들이랑 서울에 놀러 갔다 온다고 그랬는데? 네, 서울에는 자녀분들도 데리고 다녀오셨다나 봐요. 뭐? 무슨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리고 주은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 남편이랑 영희 씨 남편분이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회사 다니거든요. 뭐? 난 그거 처음 듣는데? 그렇겠죠. 말을 안 했으니까요. 아니, 왜? 엄마들 사이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영희 씨랑 가까이 지내기 싫어서 굳이 말 안 했어요. 왜 그랬어? 뭐 이번 일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게 됐으니까 상관없지만요. 상관없다니 뭐가? 영희 씨 남편분이 여러모로 눈치채고 있던 것 같던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영희 씨가 자꾸 애들을 다른 애 엄마들한테 무리해서 맡기고 밖으로 나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빈도가 꽤나 많다는 것도요. 뭐? 그래도 요새는 거절당하는 일이 많아져서 더 이상 맡길 것도 없어진 참에 제가 재택근무를 하게 된 얘기를 듣고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 서로 돕고 그러는 거지. 자꾸 본론에서 벗어나시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주은 씨! 그날 남편분이 영희 씨 뒤를 쫓아다녔어요. 뭐? 연휴 동안 친구 결혼식을 친정 근처에서 하니까 애들 데리고 갔다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하지만 영희 씨가 또 다른 사람한테 애를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남편분이 당일에 휴일 출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먼저 집을 나와서 몰래 기다리다가 여행 갈 준비를 마치고 나온 영희 씨랑 아이들 뒤를 쫓아가셨대요. 그리고 아이들을 제 집 현관 앞에 두는 모습을 확인하고 영희 씨가 떠나간 후에 곧바로 데려가셨다나 봐요. 아니, 말도 안 돼. 그리고 영희 씨가 아이들을 두고 간 곳은 저희 집이 아니었어요. 뭐야? 분명 똑바로 확인했는데? 한 블록 더 가면 저희 집이랑 구조가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두고 가셨다던데요? 그래? 그래서 남편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르는 사람 집에 두고 간 거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할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셨나 봐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듣고 연락을 했더니 엄청 놀랐다고 하시던데요? 아니, 이게 무슨... 그나마 경찰 신고까지는 안 한 게 다행인 거죠. 경찰?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집 앞에 어린애들을 2명이나 두고 가신 거잖아요. 남편분이 뒤를 쫓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그리고 지금 저희 남편이 영희 씨 남편분이랑 연락했는데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무슨 말? 가족들만 두고 해운대 가니까 좋았어? 사실 해외여행이 아니라 그냥 부산 다녀오신 거라면서요? 아니, 대체 뭐야? 남편분이 몰래 설치해둔 GPS로 계신 곳을 알아내셨다는데요? GPS? 그니까 즉 저한테 애들을 맡기고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게 하려고 한 결과가 해외여행 이미 비행기 탔다 였나봐요.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남편분이 하신 말씀 아직 남았어요. 지금 집은 뺐으니까 이번 달 말일자로 나가. 나랑 애들은 이사했어. 이제 이혼할 거니까 상간남 집에 가서 살든가 해. 거실 탁자 위에 이혼 서류랑 변호사 명함 두고 갔어.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줘 라고 하셨어요. 안돼, 잠깐만. 영희씨, 애들만 다른 애 엄마들 집에 쏙 맡겨두고 외도하고 다니셨나봐요? 아니, 그게 정말 너무한 사람이었네요. 아니야, 진짜 사정이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저한테 말씀하셔봐야 소용없지 않을까요? 부탁이야, 제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이 이상은 삼가주셨으면 해요. 만나도 말 걸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만. 남편이랑 연락이 안 돼서 그래. 부탁이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전해줘. 부탁이야, 준씨. 그 후 영희 씨 남편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소동을 겪은 후에 영희 씨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후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친권은 남편분이 가져가셨고 지금은 자녀분들과 함께 본가에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다만 이혼이 성립한 후에 당분간은 영희 씨가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본가까지 찾아와서 고생하셨다는데 영희 씨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려 결국 직접 데리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 후 영희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분 말에 따르면 지금도 변함없이 위자료와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의 감시하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충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하시네요.